동영상 촬영을 어, 알아보면서 팔 체질에 관련된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 봅니다. 블로그에서 주제를 택하게 되는데, 블로그의 화면을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아주 유용한 도구, 내 카톡으로다가 사진을 보내놓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열어서 설명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진 판별은 사진을 인터넷이든 어디서든 취해 가지고 내 카톡으로 카피를 시켜서 그것을 데스크탑에서 편집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판별은 자석을 대야 되기 때문에 폰으로 다시 카톡을 같이 동시에 열어서 폰에 있는 사진을 확대를 한 다음 자석을 대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판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폰을 똑바로 뉘어놓고 사진이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확대하면은 정확한 지점을 자석으로 대서 N극과 S극으로 강약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양의 지체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진 판별법인데, 이를 위한 도구가 바로 사진, 인터넷, 카톡, 그 다음에 자석,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 며칠 전에 제가 폰을 바꾸면서 기록하기도 했는데, G4 폰에서 Q 메모 기능이 굉장히 월등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진 판별법이 가능하게 됐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 폰을 바꾸고 요새 한동안 이 폰과 씨름하느라고, 처음에는 그 추천을 받아서 바꾸긴 했는데 메모 기능을 서로 모르니까 이것을 매장에서도 채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끙끙거리면서 알아보니까, 일단 매장에서 힌트로 준 Q 메모를 펜을 뽑음으로써 생성이 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바로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힌트는 줬는데, 이제 거기다가 카톡을 연동을 해서 하게 되니까 판별에 이전의 G4만큼이나 좋은 메모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G4는 전용 단추에 등록을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전용 단추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고 굉장히 편리했는데, 이것은 펜을 뽑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다시 뭐 저장하고 나오고 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 뭐 만족을 하고 좀 더 이제 숙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체질적으로 글은 좋은데 말은 힘든 그런 체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가 약하고 간이 강한 모금 체질이다 보니 벌써 말 몇 마디 하니까 목이 잠기려고 하고,
이것은 이제 모금 체질의 정사는 뭐 흥분을 한다든지 정서가 추동을 해줄 때 말이 막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차분하게 말을 하려니까 목이 슬슬 아파지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한번 만들어 보는 의미에서 시도를 합니다. 아마 이런 것도 체질별로 작업이 분화가 돼서 모금을 만들면 금이나 토음이나 다른 체질이 뭐 방송에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글과 말은 각각 다른 분야, 체질별 분업, 이러한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코 사진, 뭐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누구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 코에 대한 인격 초상 침해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취하는데, 이러한 것을 취할 때에서는 공익이 보다 크다.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공익의 가치가 숨어 있지만, 앞으로 체질을 알게 되면 이러한 공익적 발굴, 공익적 어떤 취혈, 사용, 이런 것이 정말 필요했다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 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체질 판별, 사진 판별법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내 얼굴만 가지고 매일 연구한다면 다른 사람, 다른 체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다소간 동의 없이 취하는 일하는 것이 조금 염려스럽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함께 이해하는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체질 판별 연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폰으로 하다 보니까 목을 구부리고 조금만 하더라도 또 이 목이, 폰을 조금만 봐도 목이, 뒷목이 아주 아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장비를 마련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손으로 좀 들고 하게 됩니다. 다 이런 것을 저는 뭐 체질적인 특성에 견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적응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코는 지금 그 목양 체질의 코의 혈점이 됩니다. 목양 체질의 혈점은 아마 이것을 보기 전에 다른 사진부터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된 사진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있군요. 이 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펜으로 찍으면 표시가 되는데 동영상에서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화면이 변하는군요.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 노란 선, 이것은 콧망울 좌우측 테두리,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테두리, 이거 테두리를 의미하는데, 이 테두리에서 정확하게 토음 체질의 토음 체질과 수음 체질, 즉 무임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물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또 따로 되어야 되지만, 토음 체질과 무임 체질의 수혈, 수 기세는 바로 이 점에서 제자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코 전반에서 약세이긴 하지만 그 수혈의 약세가 전반적으로 감지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부분은 코에서 약세
강세보다 약세 감지한다 하면은 코 약세로 해서 이걸 이제 세 가지 혈을 다른 혈과 함께 취합해서 그 체질을 구별하는 데 썼는데,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토음 체질과 수음 체질의 혈점은 반드시 이 콧라인 이 변에서 하게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서는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오고 조금만 무리면 팔에 그 상처가 될 만큼 그 우열을 가리다 보면은 팔이 혹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혈점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데서 미약한 혈점은 즉시 피하고 가장 센 혈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본래의 혈점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이게 2018년도 8월. 뭐 고전에서부터 각각의 어떤 부분적인 혈들에 대한 이런 단서가 보였다가 8월 한 중순쯤에 종합적으로 이러한 코뿐만이 아니라 뭐 눈이라든지 미름골, 이마에 있는 눈썹 부위, 금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 자리를 찾아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체질 축별 혈점 착지 검증 판별, 이와 같이 뭐 이름까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토음 체질이 이 콧망을 경계라 그랬는데, 선명한 사진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가 바로 보이는데 이것도 약간 흐릿하죠. 그래서 그 경계를 추정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할 때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처럼 조금 팔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얼른 찾아내지 못하면 혹시 다른 체질일 줄 알고 가서 씨름하다 보면 거기서 팔의 기력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판별까지도 좀 흐려지게 되고, 선명한 사진에서도 기감이 혼동이 되기도 하는, 즉 팔의 근력이 그 혼란이 왔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이 선명할수록 보다 좋고, 하지만 이 정도만 하면은 적어도 대략 중간에 경계 지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록색 그 선이 보이는데, 이것은 콧망울이 보면은 콧망울이 볼록하게 되어 있죠. 가령 여기가 볼록한 지점이, 여기가 여기가 볼록한 지점이라고 할 때, 그 바로 아래쪽에 근접해 있는 선이 을신축의 혈점이 됩니다. 즉 금양체질과 목양체질은 바로 여기서 선명한 수혈이 감지가 되는데, 목양체질은 수가 강한 체질입니다. 금양체질은 수기가 약한 체질이고, 그래서 이 점에서 강약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면 바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는 이 사람은 뭐 목양이다, 금양이다, 벌써 뭐 예단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혈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당시에 이제 혈점을 찾았는데, 지금처럼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못했어요. 이와 같이 접근에 들어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의 선이 되는데, 여기 좀 빨간 선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빨간 선은 콧구멍과 콧구멍, 그 콧잔등과 콧구멍의 그 경계가 해당이 되는데, 이 경계 지점에서는 기계축, 즉 수양체질과 토양체질의 수기가 감지가 됩니다. 토양체질은 수기가 이 점에서 가장 약하게 나오고, 수양체질은 이 지점에서 수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선 어느 지점을 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 선은 이렇게 해서 찾아내 가지고 이 중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을 확대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파란 선은 갑경축의 라인이라서 모금 체질과 금음 체질의 수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선이 됩니다. 근데 이 선이 아니고 현재 이 토양 체질, 수양 체질의 빨간 선에 바로 붙어 있는 이 윗부분이 모금 체질과 금음 체질의 수혈이 됩니다. 물론 이 위에서도 수혈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금음 체질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갑경축의 수혈인지 을신축의 수혈인지 어떤 하나의 공통성 인식만 되고 감도 아주 흐리게, 저는 이것을 그림자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흐린 감각만 나오는데, 바로 토양 체질, 수양 체질의 빨간 선 위, 여기에서 혈점을 잡게 되면 아주 강력하고 선명한 강세와 약세의 그 혈점이 착지가 돼서 그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코혈점입니다. 이제 코혈점 외에 다른 것도 또 이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설명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도 그렇고 말을 오래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코혈점의 체질축별 혈점 착지 검증 판별을 위한 자료가 되겠는데, 이 파란 선은 처음에 시험적으로 그려놓은 선이기 때문에 빨간 선 위다 하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좀 시연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새로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앱에 이제 기본 앱을 등록해가지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등록을 해놓고 현재 카톡을 이용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을 캡처를 한 다음에 캡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란 선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새로 그은 이 파란 선이 여기에 갑경축이 됩니다. 빨간 선은 기계축이고요. 요거는 요거 파란 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을신축. 을신축이란 을목은 목양체질을 의미하고 신금은 금양체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을신축.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오행적 개념이 되죠. 을신축은 사주의 용신오행으로 비교할 때 신금은 을목을 용신으로 하고 을목은 신금을 용신으로 해서 사주의 용신으로 체질을 찾는 아주 직접적이고 정확한 이런 비교가 되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점은 아직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많은 예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사주에 매달리다 보면 판별이 또 멀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판별을 중심으로 하고, 팔체질과 용신오행이라는 이 블로그 제목도 바로 이 을신축 이런 사주오행의 습관적 요소,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이 스며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체질과 사주오행의 용신, 즉 생년월일 시에 따라서 체질이 정해진다 하는 권도인 박사의 언급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오행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비교하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오행적 언어는 체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을신축, 그리고 여기 이제 무임축, 무는 토음체질, 임은 수음체질입니다. 그래서 무임축, 갑은 모금체질, 경은
경금은 금음체질. 그리고 기계축, 기토는 토양체질, 기해수는 수양체질.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의 부부 단위가 되죠. 물론 예외는 극소수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예외로서 남겨둬야 되고, 원리를 따질 때는 예외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면은 원리를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는 예외대로 내버려 두고 원리적으로 을신축 부부, 갑경축 부부, 기계축 부부, 무인축 부부, 이러한 축은 같은 축의 자녀를 생산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어떤 예외적인 사태, 전쟁이라든지 뭐 예전에 왕이 뭐 후궁을 그야말로 너무 많이 거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체질 축별로 어떤 결혼이라든지 인연이 필연이 연장이 되질 못하고 우연적인 요소, 욕심적인 요소, 우연은 욕심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미모에 반해서 뭐 결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생산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체질축 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유전이 됐을 경우에 섞여 있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간혹가다 나올 수도 있고 빈반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예외 조항이 뭐 그 음양이 바뀌는 예외는 뭐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외이긴 예외이지만 그것은 원리가 있고 예외가 있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축이 달라지는 경우 음양뿐만이 아니고 을신이나 갑경은 목과 금이고 기계나 무임은 토와 수가 되는데 목과 금에서 토와 수가 섞이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 예제는 간혹 있지만 그것은 예외에 예외가 더한 어떤 특별한 예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제는 아주 적습니다. 자녀 생산이 어렵 수도 있을 테고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연이 다가서는 인연이 같은 금목 범인보다는 좀 더 멀리 있다. 즉 내 스타일이 아니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사가 있죠. 이것은 뭐 체질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